안녕하십니까? 깽호의 경제 이야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럭저럭 차차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조금 틀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약간 더 액티브하고 박력 있게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워렌 버핏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에 주식 17조 원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았던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고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달러 위기에 대해서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어떤 통화도 이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버핏은 미국이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6일날 버크셔 총회에서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거기서 기업 하나를 굉장히 추켜 세웠습니다. 자신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기업보다도 나은 기업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 모간 체이스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 국가부도 대비해서 워룸을 가동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내놨습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죠.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6월 초면 연방정부의 재정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2011년에 연방정부 재정 바닥에 그 위험이 극도로 달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미국은 1960년 이후로 정부 부채 한도 증액을 78번이나 했고요. 2001년 이후에도 20번이나 그것을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 부채 한도를 놓고 양당이 힘겨루기를 벌임으로써 혼란이 극에 달했는데요. 그때 소비자 심리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양측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극한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4년 11월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죠. 여기에 대비해서 양당은 유권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싸움을 세게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도 해결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별로 안 좋죠. 수출도 안 좋고 설비 투자도 안 좋고 그래서 고용도 안 좋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부진하죠. 특별히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KDI는 작년 말에 올 경제 성장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는데요. 최근에 그 전망치를 0.3% 내려잡았습니다. 세금도 잘 거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국세 수입이 줄어서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지금 제일 위에 자주색 선이 우리나라 지수인데요. 21년 5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쭉 내려와서 드디어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G20는 이미 올 초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고요. 중국은 작년 8, 9월 달에 바닥을 찍고 돌아선 지 꽤 되었습니다. 이 경기선행지수하고 우리나라 경제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다음 표를 보시면 잘 나타납니다. 위에 도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OECD 경기선행지수 한국입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그래프고요. 아래 것은 한국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기가 이제 2000년인데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OECD 경기선행지수는 100을 중심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전체적으로 비슷하죠. 2001년까지 지금 기울기가 내려갈 때 우리 코스피 지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2003년부터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2008년 직전에 경기 선행지수가 급락하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도 급락하고 있죠. 2012년 전까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가니까 코스피 지수도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선행지수가 계속 쭉 올라가죠.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이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죠. 그러자 우리 코스피 지수도 꺾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21년 5월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자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같이 꺾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작년 9월에 이미 저점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OECD 선행지수는 4월쯤부터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OECD 선행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동행한다는 관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는 것이 진짜 반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스피 주가 지난주에 약 1.7% 하락했고요. 그래서 연초 대비로 11%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5월 달인데 11% 올랐다는 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2월에 도달한 고점 2,500선이 지금 현재도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S&P 500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약 0.31% 내렸습니다. 약보합이죠. 연초 대비로 보면 약 8%가량 올랐습니다. 제가 여기다 4100에다가 노란색을 칠해 놨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S&P 500도 2월에 도달했던 4,500에서 4,170, 그때는 4,18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박스권이 최근 5, 6주 계속 유지되고 있죠. 여러 시장의 다양한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 약 3% 이상 떨어졌습니다. 4월 18일이 3379달러로 고점이었죠. 그때 대비 지금 약 12%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연초에는 약 16,000불 수준이었죠. 거기서 보면 지금 61%가량 오른 상태니까 짧은 시간에 급등한 데 대한 약간의 조정을 겪고 있다고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금 가격은 지금 계속 온스당 2,000불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지방은행 팩웨스트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 계속 온스당 2,000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꽹우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그럭저럭 차차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지난주 여러 가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4.9%로 예상은 5%였는데 드디어 2년여 만에 첫 4%대로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다는 뜻이죠.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한 달 전 대비해서 0.2% 올랐습니다. 예상은 0.4%였는데 거기에는 못 미쳤지만 한 달 전보다 물가 지수가 올랐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려 한다는 표시이므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에 좋은 신호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시간대 5월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인데 그것이 전월에는 63.5였는데 57.5로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장기 기대 인플레도 4.5%로 여전히 꺾이지 않고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러한 통계는 앞으로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예측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팩웨스트 지방은행 주가가 굉장히 많이 지난주에 한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행 혼란의 여진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채 한도 증액 협상과 관련해서 여기도 계속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빅테크 기업들이 안전자산 취급을 받으면서 자금이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 몇몇 기업에 자금이 몰린 것만으로도 미국의 증시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버텼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6주 연속 1% 미만의 변동성을 보이며 4,100 전후의 박스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용이 계속 잘 되고 있어서 노동시장이 강력한 편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4.9%로 첫 4%대로 낮아졌습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지방은행 문제가 일어나면 미 연준이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지금 주식시장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강세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세론자들은 특별히 채권 시장이 그러한 약세론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이미 주식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고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그래서 현재 이 경제는 이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침체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약세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드디어 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섰죠. 주가는 이미 작년 9월부터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 주가도 그렇고 여러 시장의 노이즈나 정치권의 불안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죠. 한국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돌아섰다는 점에서 지금보다는 더 차차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파수꾼은 요즘 말로 하면 보초죠. 밤에 보초를 서놓으라면 언제 다음 교대가 올지 그리고 해가 언제 뜰지 간절히 고대합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에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기다림이 더욱더 간절해지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림이 이 파수꾼이 동트기를 고대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속량, 그것도 풍성한 속량에 있습니다. 속량이란 구원하심이란 뜻이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는 리뎀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꽹우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에 기대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